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FN투데이의 인세영 기자입니다. 인세영 기자 발행인이기도 하죠. 오늘 제목이요. 미국 폭스뉴스 윤 대통령 무너지면 중국, 북한에 대한민국 넘어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심각한 얘기죠.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미국의 유력 방송사인 폭스뉴스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상황을 자세히 다뤘다. 폭스뉴스 진행자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정리해서 보도하면서 국내 최대의 노조 조직인 민노총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는 언급을 했다. 특히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고든창 박사가 출연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향후 벌어질 동북아 정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써왔고 국제 감각, 정무 감각이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계엄령은 어설프게 선포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야당, 진보, 좌파는 실제로 북한에 동조해왔으며 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해왔다라고 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어떤 혼란이 올까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고든창 박사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노조, 민주노총은 좌파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북한에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물러나면 과거의 친북 세력이 한반도에 극심한 혼란을 가한 것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결국 박스뉴스에서 고든창 박사는 윤 대통령이 물러나면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큰 해악을 끼칠 것임을 대놓고 언급한 셈이다. 미국 보수 진영의 최대 매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뉴스에도 윤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가 주요 뉴스로 다뤄진 가운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한민국의 상황에 어떤 멘트를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며 취임 즉시 그동안 공약했던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정선거 세력의 척결도 포함된다. 한편 고든창 박사는 중국을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부터 미국 거리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것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국내에도 자주 방문하여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자주 언급했으며 21대와 22대 총선이 국외 세력이 개입한 부정선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자, 이렇게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요. 폭스뉴스가 이렇게 분석했네요. 폭스뉴스는 미국에서 보수우파 방송으로 유명하죠. 미국도 좌파 신문 방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세가 좌파 신문 방송인데 그 중에서도 고분분투하는 게 폭스뉴스인데 그래서 시청률이 높아요. 우파들은 폭스뉴스를 봅니다. 여기에 이제 고든창 박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문가인데 제대로 봤네요. 참 걱정인데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중국 칸에 대한민국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 대통령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왜 국민의힘이 한동훈이 그런 식으로 나오냐 이거죠. 한덕수는 또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느냐. 참 걱정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했네요.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런 짓들을 하니까 계엄을 한 거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나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수사 지휘했다고 나와서 밝히고 있는데요. 참 큰일 났네요. 자, 이런 때 우리가 이제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제 시민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랬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하다가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뺏기고 사과한 다음에 급작스럽게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뺏기고 문재인이 대통령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때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활용해서 막 선동을 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눈치를 보면서 괜히 계엄이란 단어를 자꾸 꺼내면서 계엄이 마치 폭력인 것처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대통령은 계엄을 쓰라는 거예요. 거부권도 쓰라는 거고. 그 거부권 써도 계속 땡깡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내고 예산을 다 쌍원으로 다 만들고
특활비 다 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게. 그리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계엄을 한 건데 여기서 국힘당이 이제 치고 나왔잖아요. 한동훈이가 지가 권력 잡으려고. 어설프게 안 돼. 절대 못 잡어.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문재인처럼 내가 대통령 될 찬스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걸 잘 알아야 돼. 만약에 이걸까지 생각을 못하면 이재명은 종북 주사파의 수괴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어설프게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이런 사태를 이용해서 북한과 중국은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그래요. 고든창 박사가 이거 동아시아만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중국, 북한에 대한민국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재명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내란죄로 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뭐 어거지죠. 법적으로 내란죄 성립 안 된다는 건 이봉규 TV에 김학성 헌법학자가 나와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밀어붙이고 한동훈이 밀어붙이면 한동훈이는 그거는 권력 욕심에 그런다고 그래요. 이재명이도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이는 북한의 꼭두각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으로 관주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인데 검찰, 경찰 똑바로 처신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북한에 넘기려고 그러는데 동조하면은 뭐 북한에 넘어가는 줄 알아?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생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투쟁하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를 한 입에 중국, 북한에 남겨준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는 순진하다고 또 용기도 없다고? 아유, 그렇게 안 될 줄 알고 용기를 안 부리는 거야. 멍청한 보수우파 국민들이래서. 근데 진짜 넘어가는 거겠네? 이러면 그때 참을 것 같아? 물론 그때 늦을 수도 있지만 미리 안 참어. 광화문이 이제 제대로 봉기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1,000만 명 모인다는 건데 그동안에는 이제 1,000만 명이 그야말 맞다나 구호였잖아요. 1,000만 명이 어떻게 모여? 100만 명이나 모여라 그래. 이러고서 구호였는데 좀 과장법을 쓴 구호예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모이자 하는 건 100만 명이라도 좀 모이자 하는 그런 과장법 운동 구호였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어요. 정광훈 목사도 이봉규 TV에 나와서 선포를 했습니다. 진짜 1,000만 명이 모여서 시민혁명으로 판 끝내자. 그렇지 않으면 나라 미래 없다. 그리고 선언했어요. 고든창 박사도 이걸 분석했고 전문가가 분석했고 그런데 동조하는 세력이 뭐예요? 반역 세력이죠. 대한민국을 찬탈하려는 반역 세력. 거기에 동조하는 떼비들이죠. 누구? 한동훈 등등. 검찰, 경찰 행동 똑바로 하십시오. 반역자 집단이 될 건지 나라를 지키는 집단이 될 건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국민들 시민혁명의 본때를 보여주죠. 고든창 박사가 제대로 분석을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FN투데이에서도 보도됐지만 이게 폭스뉴스에서 나오면요 이게 다 정보 보고가 다 되거든요. 경찰에도 보고되고 검찰에도 보고되고 국힘당 다 보고가 되는데도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시키고 뭐 내란죄 투개로 몰고 뭐 이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끝장 보는 거야. 이판삼판 되는 거야. 이제 법질서 개나발이라고 그래 이제는. 그러면 이제 제2의 계엄령을 찬성할 겁니다. 그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결코 없다고? 그거는 그때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게 안 하는데 탄핵이 부결됐는데도 저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제2의 계엄을 하고 이제는 진짜 계엄으로 해야죠. 어설픈 계엄 말고요. 그리고 헌관이 털었다며요. 빨리 수사 결과 발표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을 독려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계엄한 거다. 빨리 내놔야 됩니다.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내놓으려고. 그때 되면 늦어요.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부정선거 밝혀지면 지들 다 갈 줄 아는데 중국도 가고 북한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이걸 뒤집어 엎자. 발표 나오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에서는.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죠. 전체를 종합적으로 발표할 필요 없이 나온 것만 이거 나왔습니다. 딱 부정선거 확실합니다. 그 다음날 또 이거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확실합니다. 그 다음날 또 이거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확실합니다. 주최자 누굽니다. 구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대통령실에서 쭉쭉쭉쭉 계속 발표해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빨리빨리 분석해야 됩니다. 그거 이제 날짜가 이제 슬슬 다가오는데 일주일이면 분석된다고 그랬거든요. 지난 화요일 날 밤에 계엄령이 발동됐으니까 그때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날은 뭐 아무것도 못했을 테니까 수요일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으면 일주일이면 이제 과거죠. 내일 모레는 이제 해야 되는데 쭉쭉 들어가 주십시오. 그 전문가가 좀 모자라면 장재원 박사든 6,000명 정교모 부정선거 외친 교수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많습니다. 빨리빨리 전문가들 불러 모으고 그다음에 변호사들 박주현 변호사 등 법적으로 싸운 사람들 많아요. 법적으로 정비할 거 빨리빨리 불러서 전문가들 의뢰하고 실물
별 저 증거 가지고 있는 거 민경욱 대표 등 많아요.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자, 행동하시죠. 저도 빨리빨리 일어나겠습니다.